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서준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 동영상 수업으로는 55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55강 수업부터 분야별 경찰활동 중에 보안경찰활동, 다른 말로는 이제 안보수사 경찰활동이라고 하죠. 이 보안경찰활동과 관련된 제반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덧 6월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아마 장마가 좀 많이 심할 것 같아요. 날씨도 후덥지근함과 더불어서 많이 습하고, 자, 이런 날씨 속에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나죠. 여러분 이럴 때 활동의 폭을 조금은 줄이고 여러분들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하시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5강 이제 본격적으로 보안경찰활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668페이지에 820번 문제, 여러분들 공산주의 경제 이론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0%니까 여러분들 해당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21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21번부터는요. 우리 보안경찰활동에서 소위 말하는 방첩 업무. 여러분 이 방첩 업무는 쉽게 말하면 간첩의 활동을 방지하는 업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방첩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821번 봅시다. 자, 여러분 대공 상황 발생 시에 조치 요령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공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상당히 긴급하고 긴박하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대공 상황 발생 시의 조치도 매우 즉각적이고 신속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1번 봅시다. 대공 상황이 발생하면 대공 관련 업무 부서가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출동 조치 전에 군, 보안부대, 이러한 기관, 즉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 보기에서의 핵심은요, 출동 조치 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출동 조치 전에 군, 보안부대, 이러한 유관기관에 일일이 다 연락을 하고 출동한다. 여러분들 뭔가 조금 느낌이 쎄하죠. 여러분들 해당 지문은 X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동 조치와 병행해서 유관기관에 동시에 여러분들 연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야만 대공 상황에 단 1초 1분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대공 상황의 보고 그리고 전파,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적시성, 적절한 시점에 보고 및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정확성, 육하원칙에 의하여 대공상황 발생 사건 개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여야 한다. 간결성, 보고와 전파에 있어서 너무 보고와 전파를 장황하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보안성,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러분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간략한 개요를 보고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현장 상황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이러한 연속적 보고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현장에 출동하는 분석 요원과 보안 책임 간부는 출동을 할 때 통신 장비, 분석 장비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휴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서 분석 요원은 분석 판단을 하고 보안 책임 간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처리를 담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도 O가 되겠습니다. 82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내용을 보시면 대공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여러분들 이 내용 여러분들 간략하게라도 꼭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822번 문제를 보시면 간첩망이 나옵니다. 간첩망. 여러분 이 간첩망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조직 또는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간첩 활동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하당이라는 표현도 쓰죠. 지하당. 자, 여러분 이 간첩망의 형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클형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 서클형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클형이라는 간첩망의 형태가 나오면 해당 간첩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활동한다라는 것은 은밀하고 또는 어두운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나와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대상국의 정치, 사회, 경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적국의 이념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클형은 간첩 활동이 자유롭죠. 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니까. 그 다음 여러분 대중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간첩이야. 만약에 이게 여러분 밝혀지게 되면 나중에는 대상국 간첩을 보낸 국가와 외교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클형을 찾아보면 보안 유지가 잘 된다.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원의 검것이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일단 여러분들 간첩 1인이 혼자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삼각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간첩 활동이 자유롭다.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하다.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서클형이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보안 유지, 신속한 활동. 다만 활동 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낮다. 혼자 활동하는 거죠. 단일형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결고리가 많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클형과 관련돼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823번은 여러분들 방첩 활동, 특히 심리전의 운용에 의한 분류, 전략심리전, 전술심리전, 그리고 심리전의 목적에 의한 분류, 공격적이면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이면 방어적 심리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악측의 후방, 우리 측의 후방 지역의 사기를 고무시키는 선무심리전, 이러한 것과 관련된 심리전에 대한 내용을 물어봅니다. 자, 심리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심리전은 선전, 선동, 모략, 자,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우리 측에서 상대국의 국민 또는 군대에 대하여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주어 그 정신적인 여러 가지 관념, 사상들이 흔들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의 혼란, 그리고 이 사상의 혼란의 결과 국론의 분열, 이러한 것들을 유도시키는 작전이 바로 심리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심리전은 무력 전술이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전은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정신상 전략 전술입니다. 그래서 X죠. 심리전은 비무력 전술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심리전의 종류 중에 자유진영 국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죠. 자유진영 국가들이 공산진영 국가, 쉽게 말하면 북한이죠. 이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대공산권 방송. 자, 여러분 대공산권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공산권 방송은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심리전을 심리전의 운용에 의한 분류로 봤을 때 우리는 전략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방송을 북한에 계속 틀어주는 거죠. 그것은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단기 전술은 전술심리전, 그 다음 장기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전략심리전. 그래서 여러분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은 간단해요. 악측, 우리 측이죠. 우리 측 후방 지역에 사기를 악량시킨다, 고무시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무심리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타협심리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심리전의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공, 방, 선. 그래서 공격적 심리전, 방어적 심리전, 선무심리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공연성 심리전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23번의 옳은 설명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심리전의 운용에 의한 분류, 심리전의 목적에 의한 분류,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착화되어 있었다면 해당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82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첩망의 형태입니다. 자, 설명 중 옳은 것.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을 그림을 그리면요, 여러분 간첩이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의 꼭지점들이 바로 주공작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 공작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차단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첩이 주 공작원 두세 명을 둔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밑에 각각 두세 명의 행동 공작원을 둔다. 여러분, 삼각형은 간첩을 기점으로 해서 주 공작원 3명을 두고 삼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 공작원 밑에는 따로 행동 공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공작원 사이에서의 연락을 차단합니다.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은 X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역과 관련된 설명은 피라미드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서클형입니다. 여러분 서클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이꼬르 합법적인 신분, 이 단어가 나와야죠. 그래서 합법적 신분을 이용 침투한다. 대상국의 정치 사회 문제를 이용한다. 맞죠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단일형입니다. 단일형. 여러분 단일형은 쉽습니다. 간첩 자기 혼자만 활동합니다. 자, 그래서 특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안 유지,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다. 혼자 활동하니까 울신의 폭이 넓겠죠.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 활동 범위는 좁겠죠. 그리고 공작 성과도 비교적 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피라미드형이 나오죠. 여러분 이 피라미드형은 앞에 기역에서도 설명이 나왔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상위 꼭지점에 간첩이 있습니다. 이 간첩 밑으로 주 공작원이 두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 공작원 밑으로 행동 공작원이 있습니다. 이게 피라미드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간첩 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하다.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된다. 여러분 이거는 서클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 하나만 옳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간첩망의 형태는 한 번만 제대로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절대 잃어버리는 기간이 오랫동안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간첩망의 형태 5가지. 단일, 레포, 서클, 삼각, 피라미드. 여러분들 각각의 의의와 특징을 핵심적인 용어와 매칭만 잘 시켜도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25번 보겠습니다. 역시 간첩망의 형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 보세요. 단일형입니다. 보기 1번. 단일형. 간첩이 단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는다. 혼자 활동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자, 간첩 상호 간의 종적 획적 연락을 차단한다. 여기까지도 맞죠? 보안 유지,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활동 범위가 넓다. 공작 성과가 높다. 이런 반대로 돼 있죠?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삼각형은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자,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 공작원을 포섭한다. 직접 지휘하고, 자,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한다. 맞죠 여러분? 간첩 주공작원이든 행동공작원 차단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피라미드형이죠. 자,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 주공작원은 그 밑에 행동공작원 2~3명.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왜요, 여러분? 주공작원도 많고 행동공작원도 많으니까. 활동 범위가 넓다. 조직, 이것도 맞아요. 다음,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피라미드형은요, 조직 구성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3번도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레포형인데요. 여러분 레포형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피라미드형 조직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자, 삼각형 조직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틀렸죠. 피라미드형 조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따라서 825번의 적절한 설명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2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똑같은 문제예요. 간첩망이에요, 간첩망.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간첩이 3명 이내에 행동공작원을 둔다. 그리고 행동공작원 간에 서로 행정 연락을 차단한다. 이런 뭐죠? 삼각형이죠. 자, 다음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둔다. 주공작원은 그 밑에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둔다. 간첩, 맞죠? 주공작원, 행동공작원, 바로 피라미드형이죠. 자, 디귿을 보시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한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바로 나오죠. 바로 서클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적절하게 놔야 하면 삼각, 피라미드, 서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27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밀 공작의 순환 과정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자, 대한민국이 적국 또는 타국의 여러 가지 정보, 이러한 것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북한에 비밀 공작원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밀 공작원을 적국 또는 타국에 보내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상급자 또는 관련 기관에 지령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비밀공작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공작원 업무를 수행할 인물을 모집합니다. 자, 이렇게 모집된 인원이 적국 또는 타국에서 비밀공작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비밀 공작원을 파견하는 이제 뭐랄까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면 이제 여러분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거다라는 것을 브리핑합니다. 자, 이 브리핑을 받은 비밀 공작원은 적국 또는 타국에 파견돼서 활동하겠죠.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귀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 공작원이 해당 기관 또는 상급자에게 디브리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고서를 만들죠. 맞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비밀 공작 업무 수행이 완료되면 해당 비밀 공작원을 최종적으로 해고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비밀 공작의 순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쉽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모집입니다. 비밀 공작 업무를 수행할 인물을 모집 또는 채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킨다. 모집 단계에서부터 능력 배양시킬 수 있나요? 없죠. 그 다음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여러분들 딱 봐도 X죠.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브리핑입니다. 비밀공작원 당신은 적국 또는 타국에 파견되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브리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황, 임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 그 다음에 공작원에게 공작 수행, 당신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라는 최종적인 설명.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브리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파견 및 기환. 실질적으로 적국 또는 타국에 가서 활동하고 복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비밀 공작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이다. 틀렸죠. 이건 여러분 모집 과정이죠. 자, 다음 여러분 보고서 작성.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화 과정. 여러분 이거는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2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작 활동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아래 기역부터 리을까지의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 바르게 된 것. 자, 기역을 보시면 공작 활동 중에 연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은 서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공작 활동의 핵심은 의사소통을 차단하는 것이 공작 활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하급 인원, 기관 간에 서로 연락을 은폐하고 기도, 감추는 것,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연락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의미의 연락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은 신호. 여러분 신호라는 것은 비밀공작 활동을 수행할 때 비밀공작원인 나와 비밀공작원인 너 사이에서 실질적인 구두,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미리 사전에 약속, 약정해 놓은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사전 정찰이라는 게 있죠. 사전 정찰. 여러분 이 사전 정찰이라는 것은 비밀공작원이 공작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작활동의 목표가 있겠죠. 또는 공작활동의 지역이 있겠죠.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 첩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해당 지역에 가서 정찰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전 첩보 예비 지식을 획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을 보시면 사물의 현상 또는 사건 이것을 감지한다. 여러분 이 감지라는 것은 실질적인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일단 X고요. 현상, 사건을 감지한다는 것은 관찰하고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디귿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감시. 그런데 여러분 설명을 보면 예비지식 틀렸죠, 여러분? 이것은 사전 정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거 OOXX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작활동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관찰 묘사입니다. 자, 여러분 관찰이라는 것은 이꼬르 감지를 의미합니다. 감지. 무엇을 감지하냐? 현상 또는 사건. 감지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묘사라는 것은 뭐죠? 내가 감지한 내용을 표현 또는 기술하는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보시면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 기술한다. 여러분 이거는 관찰이 아니라 묘사죠. 다음 사물의 현상, 사건을 감지한다. 여러분 이거는 관찰이죠. 따라서 1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가장, 이게 뭐 웃기지는 않지만 뭐 집안의 가장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숨긴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보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의 정초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민다. 가장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연락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의미의 연락,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 간의 기관 간의 비밀을 은폐 또는 기도하려는 방법이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라 그랬죠? 사전 약정 표시. 이것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830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829번까지 방첩활동, 간첩망의 형태, 공작활동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자, 이렇게 방첩 업무 여러분들 기출문제 몇 번 푸시면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안사법,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범죄,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 자,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830번부터는 이제 보안사범 수사 업무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 볼게요.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한다. 이것을 통하여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 이러한 것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반국가 단체. 자, 반국가 단체는요, 여러분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자, 목적은 정부 참칭. 이 단체가 정부라는 단체도 아니면서 정부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국가 변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태양은 결사 또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인 이상이어야 되겠죠. 맞죠? 자, 다음 여러분. 반드시 지휘 통솔 체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국가 단체의 의미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국가 단체라 하면 정부 참칭, 국가 변란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결사 또는 집단이다. 즉 2인 이상이다. 자, 그리고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이 법,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 즉 보안사범이죠. 보안사범을 수사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또 보안사범을 체포한 자,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보안사범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자, 이 법에 정한 죄에 참고인 출석을 받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보안사범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는 주체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사법경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참고인 출석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830번.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이 국가보안법 문제 많이 풀다 보면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자, 다음 831번 보겠습니다. 자, 831번을 보시면 국가보안법상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 제한이 있는 것. 자, 여러분들.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국가보안법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제한이 있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주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합니다. 1번 목적 수행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자진 지원죄.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외울 수 있는 이유가 5가지밖에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적단체 구성원, 허위 사실의 날조 유포. 자, 다음 여러분 4번째 특수 직무유기. 자, 그리고 여러분들 5번째 여러분들 직권남용. 여러분 직권남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하는 거죠. 무고 날조죄. 이 5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 정답은 자진지원죄 2번이죠. 여러분들 이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범죄 5가지는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32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의 특성.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볼까요, 여러분? 편의 제공죄, 찬양 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적 성격을 가지는 행위를 여러분들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죠.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몇 조, 편의 제공죄 이렇게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예, 좋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자, 그리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람이 즉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국가보안법의 특정 범죄를 또 범하게 되면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목적수행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 자, 보세요. 사법경찰관 이 검사에게 신청.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다음 여러분 검사가 법원에 청구. 자,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러한 경우가 있고요. 자, 다음 검사가 바로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위에 것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10일
플러스 11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검사가 바로 법원에 청구할 경우에는 11 플러스 11 플러스 11입니다. 즉, 이 경우는 1회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고, 구속기간의 연장이, 검사가 바로 청구하면 구속기간이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자, 이 3번 보기 지문을 보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그리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1차죠.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 이 순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했다. 자, 그리고 타인의 죄를 방해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 뭐냐면요, 형의 필요적 감면입니다. 형의 필요적 감면.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수한 때. 두 번째, 타인이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자, 세 번째는 불고지죄에서 본범과 친족 관계일 때. 여러분들 딱 이 세 가지거든요. 국가보안법 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필요적 감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833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 설명 중 옳은 것. 자,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억은 쉬운 지문이죠. 여러분 국가보안법은요, 과실범 처벌 규정 없습니다. 고의 범만을 처벌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목적수행 때는 행위주체의 제한이 있죠. 여러분들 반국가단체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가 행위주체의 제한이 있어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자진지원죄. 행위주체의 제한이 있죠. 자, 주체가 될 수 있지만 특수잠입 탈출죄. 여러분 특수잠입 탈출죄는 행위주체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행위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X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자수, 타인의 죄의 방해. 여러분들 이거는 필요적 형의 감면이죠. 그래서 감경 또는 면제한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1개 1번이네요. 자, 다음 여러분 83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상의 보상과 원호예요. 자, 바르게 된 것. 자, 여러분들 이 법의 죄를 범한 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통보해 주거나 체포한 자는 상금 지급하죠. 자,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금품을 취득했다. 자,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누군가가 금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금품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제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보로금의 청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자, 다음 여러분 보시면 보상 대상자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과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옳은 지문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각종 상금, 보로금, 금전적 이득, 여러분들 이거는요 국가보안법의 죄를 위반한 사람들 이런 거 신고하면요 적극적으로 상금, 보로금 이런 것들 보장해줘야 돼요. 자, 다음 여러분 83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나왔죠. 행위 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 자,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 유포, 그 다음 특수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무고 날조죄. 여러분 이 5가지는 한 번만 제대로 외워놓으셔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진지원죄 맞죠? 금품 없죠? 목적 맞죠? 잠입탈출 없죠? 직권남용 무고날조죄 맞죠? 이적단체 구성 가입체가 아니라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 날조 유포죠? X죠. 따라서 여러분들 행위주체에 제한이 있는 것은 기읍, 디귿, 미음.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836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볼까요? 자, 여러분 국가보안법 제10조에 불고지죄. 여러분들 이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고지죄는요 국가보안법 위반죄 중에서 유일하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형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위반의 경우 유일하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에 자수했다. 이러한 경우 필요적 형의 감면이죠. 감경 또는 면제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공소 보류 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공소 보류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공소 제기가 없으면 차후에 여러분들 재소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 여러분 참고인 출석 요구의 주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참고인 출석을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구인할 수 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틀린 거. 기억만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 55강 수업에서 여러분들 836번 문제까지 풀이를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시간인 56강 수업에서 여러분들 교재 682페이지 837번부터 여러분들 보안 경찰활동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수업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56강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